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이번 회에는 복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은 때때로 복수를 꿈꾸기도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대부분 상상에 그치고 말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복수를 한다면 그것은 큰 일이겠죠. 복수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생각에서 출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서로 대화를 해서 내가 이만큼 억울하니까 복수를 하겠다. 그러면 당신이 그만큼 억울하니까 복수를 받겠다 해서 복수 계약을 체결하고 복수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수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생각해서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10이라고 하면 스스로 느끼는 억울함은 200이 되고, 그리고 복수를 할 때는 이 정도 해야 적절하지 하면서 2000, 2만의 복수를 하기 때문이죠. 원한을 풀기 위해서 복수 행위를 하는 사람은 복수에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복수 행위가 처벌받지 않고 안전하게 복수를 충족한 그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잘 살고 싶어 하죠.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에서 이러한 복수하는 사람의 마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사람을 독살하는 완전범죄 수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 내용을 본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보게 되면 참 절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기독교의 신부가 주인공입니다. 신부는 야채, 꽃, 과일이 가득한 훌륭한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부는 정원에서 제일 좋은 야채, 그 양배추 같은 그런 것을 한 포기를 골라서 3일 동안 비소가 섞인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3일째 되는 날에 양배추가 병이 들어서 노랗게 되었죠. 그러니 이제 시들었으니까 잘라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라서 버리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것을 모르죠. 그 내용을. 그런데 이 신부 이름이 아델몬테 신부입니다. 그 신부는 그 양배추가 자기가 독이 든 물을 주어서 그렇게 된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양배추를 잘라내서 가지고 온 다음에 토끼에게 양배추 잎을 먹입니다. 그런데 그 토끼가, 양배추 잎을 먹은 토끼가 비소가 든 양배추를 먹었으니까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소설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배추 말라 시든 양배추 잎을 먹고 죽은 토끼 한 마리가 죽었는데 이걸 보고 예심판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남이 봐도 설령 토끼가 죽었다는 것을 가지고 이 신부가 법정에 불려가도 수사를 받아도 그 누구도 신부를 나무랄 수 없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완전 범죄, 아직 범죄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토끼가 죽자 그 신부가 식모에게, 그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토끼 배를 가르라고 시켜서 그 내장을 꺼내서 그 마당에 있는 아무렇게나 물건을 쌓아두는 그 거름더미에다가 던져버리게 했습니다. 거름더미에 앉아있던 암탉이 이때 버린 창자를 먹고 비실비실 하다가 괴로워서 버둥거리고 있을 때 독수리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죽은 암탉을 채워가서 먹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독이 든 창자를 먹은 닭을 먹은 독수리가 사흘 후에 가엾게도 계속 기분이 나빠서 하늘을 날던 도중에 아찔해서 땅에 툭 떨어졌고 그곳이 양어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양어장에 있던 열기, 뱀장어, 바다 두렁허리 같은 그 물고기들이 독수리에게 달려들어 아기아기 먹어치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야기가 대충 끝이 났는데 그 다음 날 그 양어장에서 뱀장어를 잡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 요리를 해서 초대한 손님들에게 그 뱀장어 요리를 먹이는 것입니다. 뱀장어 요리를 먹은 손님은 사람이니까 몸집이 좀 더 크니까 그로부터 8, 9일씩이나 좀 버티게 되죠. 8, 9일이 지나고 나면 배가 아프고 가슴이 조이고 종양이 생겨서 결국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해부를 한 의사는 신장염이나 장티푸스입니다 라고 말하겠죠. 이것이 알렉산드로 뒤마가 지은 몬테크리스토 백작에 나오는 사람을 죽이는 법,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남몰래 비소를 탄 물을 준비해서 이와 같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그런 범죄를 구상하는 이유는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에게 직접 비소를 먹이는 행위를 하는 경우보다 안전할 것이다 하는 기대에서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조금 전에 소개를 했던 그 스토리에서 비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행을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비소는 물론 처음에는 어느 약국에서 시작이 되었겠죠. 그 다음에 약국에서 아델몬테 신부가 들고 와서 그 다음에 물에 섞어서 정원에 나가게 되고 양배추에게 주고 그 다음에 토끼가 먹고 식모의 손을 거쳐서 거름더미에 던져지고 거름더미에 있던 암탉이 먹고 다시 죽어가는 암탉을 독수리가 먹고 독수리가 양어장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양어장에 떨어진 독수리를 열기, 뱀장어, 바다 두렁허리가 먹고 그러한 물고기를 다시 잡아서 요리사의 손을 거쳐서 복수할 대상인 손님이 앉아있는 그 식탁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수의 성공과 실패는 지금까지의 그 과정이 다 착착 맞춰 주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복수당할 손님 자신이 결정하게 됩니다. 손님 스스로 그 음식을 선택해서
집어 먹어야만 복수가 성공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복수가 완전 범죄로서 성공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복수의 불길 속에 쉽게 뛰어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보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가슴을 졸이고 있겠죠. 복수가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그 자칫하면 실패할 수 있는 수많은 과정을 거치는 것, 그것은 남에게 들키지 않겠다는 완전 범죄의 또 다른 이름인 몰래 하겠다 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수를 하는 사람들은 흔히 복수를 원한을 푸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며 그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수가 정의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수는 정의가 아닙니다. 복수는 단지 복수일 뿐입니다. 그것이 몰래 하는 것이든 혹은 태양 아래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든 복수는 정의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앞에서 몰래 완전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복수에 대해서 복수 행위는 결국 범죄이니까 범죄의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공개적으로 겉으로 볼 때 합법을 가장하여 복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그것은 합법을 가장한 것은 합법이 아니지요. 따라서 그것 역시 복수임에 틀림없고 결국은 범죄로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설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는 심리 테스트처럼 그런 내용을 다룬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그저 그려놓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인간의 지혜가 발달한 오늘날에도 복수는 눈에 보이게 해도 저질러지고 보이지 않게 해도 저질러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수는 정의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함께 확인해 두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